야, 이거 나도 제대로 이해 못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라니까 나부터 머리에 쥐날라고 그래. 뭐야, 어떤 설명해. 아유, 게르기구나. 자, 이 지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지구가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반복을 해요. 네? 지구가 커졌다 아까 똑같아요. 원자의 원리야. 지구에 있는 모든 원자들이 어떻게 다 풍선처럼 부풀 때가 있고, 지구의 모든 원자가 어떻게 해요? 쪼그라든 저기 최초에 쪼그라든 그 저기 풍선에 공기가 빠진 풍선 상태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을 해요. 나도 잘 이해를 못한 걸 내가 설명을 하니까 내가 봐도 느낀다. 이, 이 태양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 지구, 이런 우리 인간 같은 이런 생물도 어떻게요? 크기가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자, 그게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한번 그게 반복을 해. 그 정확한 건 제가 연구를 깊게 안 해서 본데 그게 반복을 해. 지구가 커졌다 작았다. 왜? 공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가면 지구가 요딴 말이죠. 근데 어느 지구 가면 지구가 요면이죠. 그럼 거기에 있는 어떻게 모든 생물이나 물질도 다 똑같이 그렇게 어떻게 원자가 쪼그라들었다 들었다 이렇게 돼. 그게 왜 그러냐고요? 그게 저도 잘 모르는데 천신들 말로는 그게 어떻게 그쪽 천신들 다 전문가들이 있어. 전문가들 말하면 자기네도 아주 그걸 초자연현상이라고 못 밝힌 부분이 대부분 많은데, 대부분 그게 어떻게 중력하고 연결이 많이 된다고. 시간도 그렇고 이게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어떻게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인력이라고도 하죠. 끌어다니는 운동. 그럼 중력이 세지는 거야? 제가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나? 그것도 이제 변한다고 해요. 근데 지구에 있으면 그걸 못 느껴. 참 이게 참 난감하네. 이거를 설명을 해야 저기 말살 시대라는 게 이해가 돼. 그러면 어떻게 냐 이게 적당해야 돼. 적당하면 이게 안정적이야. 생물도 그렇고 모든 대자연도 어떻게 해요? 적당하면 안정적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부풀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문제야. 과도하게 쪼그라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문제야. 이때 사단이 일어나요. 자, 이때가 대말살 시대가 대말살도 여러 종류가 있어. 그게. 대말살도 그 단계가 있다고 해요. 정확한 것처럼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게 딱 요만한 게 적당해. 안정적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공간적으로 과도하게 팽창이 될 때가 있어요. 요때 큰 사단이 일어나. 공간적으로 어떻게 과도하게 초압축이 될 때가 있어. 요때도 문제가 일어나. 이때 대발살 시대가 있어요.
제가 정확한 그 주기는 제가 연구를 안 해서 보는데 그 주기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한다고. 시간도 그러나요? 시간은 거의 비슷한데 시간도 그걸 영향을 받는다고. 예전에 지구의 시간이 굉장히 우주에서 거의 어떻게 최고 빠른다고 보면 돼.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지구가 태양계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이거 아직은 못 밝혀졌을 거야. 시간이 어떻게 하냐면 태양계 밖으로 갈수록 어떻게 시간이 빨리 오는 거야. 태양계 안에서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흘러요. 근데 그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차이 난다고 하네. 자, 수성에서 흐르는 시간하고 어떻게 해요? 지구에서 흐르는 시간이 다르다고요. 이제 그걸 잘 못 느껴. 이제 보통 같은 태양계에 있으면 안쪽에 이게 똑같아. 우리 은하계 우주도 시간이 예전에 보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어떻게 천천히 흘러요. 토끼종 중에 제일 안쪽에 있다 했죠.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시간이 더 빨리 흘러.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시간이 더 빨리 흘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속도의 법칙이 있어요. 속도 이게 그 항성계나 행성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돼?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요. 자, 우리가 롤러코스터 탈 때 그 롤러코스터 타는 시간이 어떻게 돼? 막 저기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약간 비슷해 머리가. 자, 우주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늦게 흘러요. 밖으로 가면 시간이 빨리 오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돼. 속도라는 게 있어요. 자, 우주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돌아. 검은 노른자 같은 검은 우주라고 해요. 여길 갖다 다 돌아. 그럼 안쪽은 어떻게 돼요? 도는데 천천히 가겠지 당연히. 자, 바깥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 똑같이 이게 나선형이 돌아. 얘가 이만큼 갔을 때 얘는 이렇게 가야 돼. 자, 속도 차이가 확 나죠. 속도가 이쪽이 더 빠르죠. 빠른 속도가 행성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면 빠르서 어떻게 시간이 빨리 흘러요. 근데 나선형 우주 안에서도 어떻게 돼? 저걸 하는데 나선형 밖은 어떻게 더 심해. 자, 태양이 태양 주위를 두면 이렇게 돌아. 자, 이 태양이 얘를 돌고 있어. 자, 이렇게 봅시다. 이게 우주 중심이야. 그 나선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팔항성계, 팔항성계라고 해요. 자, 팔항성계의 제일 중앙에 있는 그 태양이 있어. 이 태양을 주위로 어떻게 해요? 7항성계가 돌아요. 자, 얘도 얘를 이렇게 돌아. 근데 제일 바깥이니까 겁나게 속도가 빠르겠죠. 빠르면 어떻게 시간이 빨리 흘러. 이 8항성계 중앙에 있는 제일 큰 태양이. 근데 7항성계가 8항성계 주위를 돌아. 자, 얘도 돌고 있는데 얘도 돌아. 자, 속도가 어떻게 돼요? 8항성계보다 7항성계가 속도가 더 빠르죠. 움직이는 속도가. 얘도 이렇게 가는데 얘를 같이 따라가면서 얘를 계속 돌아. 그럼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8항성계보다 7항성계가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더 빨리 흘러요. 자, 왜 지구가 굉장히 우주에서 어떻게 예전에 지구가 어떻게 굉장히 시간이 왜 빨리 흐르는 원리를 설명해요. 자, 그럼 이 7항성계를 뭐가 도나요? 6항성계가 도나요. 야, 얘도 정신없이 8항성계, 얘는 우주 중심을 돌고 얘는 이 주위를 정신없게 도는데 더 정신없게 6항성계는 그 주위를 돌아. 자, 이 6항성을 갖다가 더 정신없이 누가 돌아요? 5항성계가 돌아. 자, 이 5항성계를 누가 더 정신없이 돌아? 4항성계가 돌아. 자, 안 그래, 자, 여기까지 미쳐버리는 속도야, 이제. 속도가 미쳐버리겠죠? 자, 이제 속도가 미쳤어, 이제 4항성계가. 자, 여기서 3항성계로 들어가.
속도가 더 미쳐버려. 자, 2항성계까지 가. 그리고 1항성계까지 가. 그 1항성계를 누가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고 있어요. 자, 그 1항성계 태양을 누가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고 있어.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 달이 더 빨리 흘러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돼. 지구보다 달의 시간이 더 빨리 흘러요. 왜? 이 지구조차도 어떻게 시간이 빠른데 그 주위를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어떻게 해요? 달이 돌고 있죠. 그럼 얘는 시간이 더 빨라요. 큰 차이는 안 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태양계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행성일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흘러요. 그래서 그 행성의 성장 속도가 바깥 행성이 더 빠르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시간이 겁나게 빠르게 흐른 거야. 근데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살면 생물들도 그렇고 애고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2차원적인 의식이나 다른 의식들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번잡해요. 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번잡해. 애고가 세다 했죠? 자, 매일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다니는 여기 타고 있는 애고들이 얼마나 세겠어. 자, 이 속도하고 시간하고 속도하고 시간은 어떻게 비례를 해요? 자, 나도 잘 이해 안 되는 걸 이해시키라니까 나도 이게 좀 그렇다. 이게. 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근데 이렇다고 해요. 근데 공간도 그래요. 공간도 가면 그 어느 지역에 가면 위치에 가면 이 공간이 평균이 이만큼이야. 평균이 이만큼인데 어떻게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쫄았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속도와 그 상황 위치와 공간의 상대적인 거에 의해서 어떻게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거기에 사는 물질뿐만 아니라 이런 생물, 특히 생물 같은 게 더 또렷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럼 어때요? 미쳐버려요. 자, 롤러코스터가 시속 한 10km로 갔어. 애들 타는 거 한 시속 10km로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별로 무섭지도 않잖아. 근데 어떻게 해? 이게 시속 갑자기 100km로 가. 무섭죠? 자, 이걸 어떻게 해요? 시속 1000km 이상으로 가. 미쳐버리죠.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신기하죠. 시속 1000km 롤러코스터 타면 그거 비슷해요. 그럼 어느 시점에 가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시속 1000km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비유를 제가 하긴 했는데 내가 봐도 저는 억지로 비유를 왜 여러분들한테 그 비유를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거리가 별로 없어 이 지구에. 원래 그걸 증명을 해서 그걸 보여주면 그걸 딱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해를 해. 그럼 천신계에서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종족 같은 데는 그런 걸 다 기본적으로 가르쳐요. 다 직접 실험도 하고. 근데 이게 지구에서는 그게 더 상황이 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게 적당할 때가 좋아. 너무 공간이 팽창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압축이 될 때도 문제가 생겨. 이때 이제 대혼란의 상태가 완전. 물질도 미쳐. 이런 물질도 같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해. 왠지 모르지만 이 물질 자체도. 이 물질은 궁극적으로 뭐가 있다? 전자들 의식이 다 있어. 얘네들도 힘들어요. 그런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면. 그럼 어때요? 생명은 더 힘들어. 왠지 모르게 막 짜증이 나. 미칠 것 같아.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럴 때가 딱 올라. 이때가 어떻게 돼요? 주기가 이제 딱 한 주기가 끝날 때 그렇게 돼. 지금이 그때야. 약간 롤러코스터를 보면 높은 데에 갔다가 수직으로 꽂을 때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롤러코스터 높에 있다가 수직으로 꽂을 때 그때가 제일 무섭죠. 그리고 어때요? 또 무서울 때가 로켓처럼 쭉 올라갈 때가 무섭죠. 그때가 이제 말살식이야. 이게 내가 봐도 이거는
비유를 너무 어거지로 끼워 맞췄다 이거. 그냥 비유는 비유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